안녕하세요. 유기훈 교수입니다. 오늘은 맥스 태그마크 MIT의 물리학과 교수인데요. 그분이 쓴 라이프 3.0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내용을 들어보시면 상당히 흥미를 가지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이 책이 라이프 3.0이라는 책입니다. 맥스 태그마크의 라이프 3.0 이렇게도 부르죠. 주제는 인공지능이 열어갈 인류와 생명의 미래, 이게 주제입니다. 이 책은 나오자마자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가 됐고요. 기사 여러 매체에서 추천하는 화제작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론 머스크, 유발 하라리, 스티븐 호킹 같은 세계적인 학자들 또는 사학가들이 극찬한 책입니다. 여기 나와 있지만 전 세계 지식인이 술렁인 인공지능 논의 완결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잠깐 이 저자 맥스 태그마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는 현재 MIT 물리학과 교수로 있습니다. 원래는 스웨덴의 스톡홀름 경제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했지만 석사와 박사 과정에서 물리학으로 전공을 바꿨습니다. 물리학 분야의 논문 출판이 상당히 왕성합니다. 그는 2017년에 맥스 태그마크의 유니버스라는 책을 국내에 출판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의 전공에 비춰볼 때 인공지능, 즉 AI에 대한 책을 쓴다는 게 다소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전공이 물리학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책을 읽고 나서는 이해가 됐습니다. AI의 핵심 지능이라는 것이 물리학의 원칙에 따라 작동하는 신경망에서 비롯하기 때문에 물리학자가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은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가 신경망의 수학적 원리나 알고리즘적 작동 기제까지 세세하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대신 닉 보스트롬 교수의 슈퍼 인텔리전스와 같은 AI 관련 다양한 책자들을 읽고 넓은 범주에서 거시적인 성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그의 책은 물리학 원리 더하기 인공지능 관련 광폭 학습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덕분에 그 책에서는 인공지능이 등장한 이후 1만 년의 세계가 어떤 모습일지, 더 나아가 수십억 년 후 우주가 어떻게 변해갈지에 대한 추론이 등장해서 재밌게 해줍니다. 그가 물리학, 특히 우주와 관련된 지식이 탄탄하기에 가능한 상상입니다. 이와 더불어 물리학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AI가 스스로 목적과 의지와 의식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나름의 해석을 제시한 점도 흥미롭습니다. 물론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곤란하지만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책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태그마크 박사는 생명을 세 단계로 나눴습니다. 라이프 1.0, 2.0, 그리고 3.0이죠. 자, 생명을 나누기 위해서는 우선 생명을 정의해야 합니다. 태그마크는 생명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자신의 복잡성을 유지하고 복제할 수 있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굉장히 과학자적인, 엄밀히 말하면은 과학 유물론자적인 정의 아닙니까? 요 비슷한 범주에 속하는 리처드 도킨스가 내린 정의와 일맥상통합니다. 도킨스 유명한 전 세계적인 생물학자죠. 도킨스에 의하면 생명은 유전자의 숙주입니다. 자신의 정보를 계산하고 복제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사한 생명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명을 정의한 후에 1.0, 2.0, 3.0으로 나눠봤는데요. 라이프 1.0은 단순한 생명체입니다. 생존과 자신의 복제가 가능합니다. 주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같은 것들을 떠올리면 되겠죠.
라이프 2.0으로 가보겠습니다. 좀 더 복잡한 생명체고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생존과 복제. 복제라고 하면 좀 그러네요. 번식? 하여튼 자손을 낳는 것이 가능하고 자신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몸체의 설계와 개선은 DNA 정보에 의존하고 제한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라이프 3.0을 볼까요? 인공생명체입니다. 생존, 복제, 지적 능력 향상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 녀석은 자신의 몸체인 하드웨어의 설계와 개선에 있어 제한이 없습니다. 바로 이 점이 라이프 2.0에 비해 우월한 것이죠. 네, 그렇다면 인간보다 뛰어난 라이프 3.0이 과연 실현 가능할까요? 태그마크 박사에 의하면 말이죠. 과거의 역사를 보면 기술에 대한 과제 선전이 많았다고 해요. 과제 선전의 예를 들어서 이미 나타났어야 할 핵융합발전소, 또 하늘을 나르는 자동차, 왜 아직도 보이지 않는가 하고 묻습니다. 물론 요즘은 드론으로 비슷하게 하늘을 날 수는 있지만요. 그런데 이런 오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능한 기술을 헛소리로 치부하는 오류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대한 핵물리학자 어니스트 러더포드, 여러분 아시죠? 원자의 구조를 알아낸 사람입니다. 그분은 1933년에 핵 에너지의 가능성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 24시간 후에 레오 실라르드라는 학자가 핵 연쇄 반응을 발명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오류인 거죠. 자, 이와 비슷한 오류로는 인간을 넘어서는 AI가 나타날 수 없다는 주장이 또 그렇다고 합니다. 즉, 태그마크 박사는 라이프 3.0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태그마크는 AI의 약진에 대해서 3개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주로 그가 놀랬거나 알고 지내는 사람이 놀랬던 그런 경험들이죠. 자, 첫 번째 경험을 볼까요? 아타리 게임입니다. 일명 벽돌 깨기라고 부르죠. 해보신 분 있으시겠죠? 아래에 있는 저 발을 움직이면 위에 있는 공을 쳐낼 수가 있죠? 그러면 공이 위로 올라가 벽돌을 깨는 그런 게임입니다. 자, 이 게임을 인공지능이 실행을 했어요. 조건이 있었죠. 인공지능에게 아무것도 학습시키지 않은 채 그저 점수를 높여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혼자 학습하면서 전략을 만들고 마침내 태그마크보다도 잘하게 되었다 이겁니다. 태그마크는 충격을 받았죠. MIT 물리학자보다 인공지능이 게임을 더 잘하다니 하고 말이죠. 두 번째 경험입니다. 알파고입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인 알파고가 바둑에서 이세돌을 이긴 경우죠. 알파고는 고파이의 논리력, 딥러닝의 직관력이 합쳐진 AI입니다. 바둑이라는 직관과 논리 게임을 훌륭히 해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000년에 걸쳐 내려온 전통적인 고수의 지혜를 무시하고 파격적인 수를 두었습니다. 두 번째 대국에서였죠. 그 수로 인해서 이세돌이 패했음이 약 50수 후에 밝혀졌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세 번째 경험입니다. 바로 자연어 처리인데요. 구글의 자연어 처리, 인공지능 놀라울 만큼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태그마크 박사는 다양한 번역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사실 그는 놀라운 사람입니다. 스웨덴어,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포르투갈어, 중국어를 구사하고 있죠. 대단한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그의 입장에서 볼 때 AI의 번역 기술은 정말 놀랍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예를 가지고 인공지능이 목표, 지식, 창의, 직관, 언어 등의 측면에서 사람보다 부족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약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태그마크 박사는 인간 능력의 지형도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 그림은
한스 모라벡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인공지능 관련 학자가 만든 그림인데요. 이 보시게 되면은 물이 있고 그 위에 평지가 있고 또 산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주 높은 산도 있고 낮은 산도 있죠. 자, 이 산, 평야 이런 것은 사람 능력을 보여줍니다. 즉, 산이 높을수록 사람 능력이 높은 부분이죠. 낮을수록 평범한 일입니다. 이 물은 바로 AI를 나타냅니다.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의 능력이라고 하는 물이 점점 차오릅니다. 차올라서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을 잠식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뭐 게임이라든지 체스 같은 거, 운전, 바둑, 투자, 번역, 뭐 산술적인 계산 이런 면에서 AI가 지금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상당 부분 잠식을 했죠. 계속 올라갑니다. 물은 차오르죠.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 산 위에 있는 예술이나 과학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인공지능이 다 잠식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결국 태그마크는 인간 수준의 인공지능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때부터 인공지능의 지능 폭발이 일어난다고 예측합니다. 만일 그런 인공지능이 일정한 인간 집단에 의해 통제된다면 그들이 세계를 장악할 것이고 실패한다면 인공지능이 거꾸로 인간을 장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공지능의 활동 영역이 계속 확장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그는 우주 탐사라든지 금융, 제조업, 교통, 에너지, 헬스케어, 커뮤니케이션, 재판, 무기, 사이버 전쟁 등으로 계속해서 인공지능의 능력이 확장되고 있음을 사례를 들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 얘기는 인공지능 관련 책자들에 흔히 등장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인공지능 기술은 보통의 사람들을 더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질문인데요. 이에 대해 태그마크는 다소 회의적인 시각입니다. 기술에 의한 경제적 불평등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요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 수십 년 동안 기술 혁신에 의해 경제는 계속 성장했지만 하위 99%? 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죠. 그들의 소득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재산은 여전히 하위 90%의 경우에 미국의 경우에 여전히 1억 원이 못 된다고 합니다. 대신 상위 1% 그들의 소득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왔다는 거죠. 뭐 그렇다 그가 한숨만 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 처방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가령 AI를 잘 활용하면서 전문성을 키우라고 촉구하고 있죠. 이를테면 IBM의 왓슨 진단을 이용해서 치료 계획을 결정하는 의사가 되라. 또는 데이터 분석 퀀트를 이용해 투자 결정을 내려주는 펀드 매니저가 돼보라. 판례 분석 결과를 이용해 상담과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를 해보라. 이런 사례들을 예로 들면서 우리에게 어떤 방향이랄까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 생각을 살짝 첨가하면 이렇습니다. 결국 그런 전문성도 인공지능이 대체하지 않을까요? 단지 시간을 조금 더 벌 뿐이죠. 갈수록 보통의 지식과 능력, 의욕을 가진 사람들이 설 자리는 없어집니다. 참 답답한 일입니다. 자, 초지능 AI가 등장한 이후 다음 1만 년의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인간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이 나타난다면 그 이후 세계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1만 년의 세계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태그마크 박사는 그간 축적한 지식에 왕성한 상상력을 가미해서 다수의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인공지능의 지위에 따라 상중하로 나눠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상급 지위의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이 신이 되어 인간의 보호자가 되거나 자유로운 독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반대의 시나리오도 있죠. 신인공지능이 인간을 동물원에 가두거나 아예 멸종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급 지위의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이
인간과 함께 평화롭게 공존합니다. 이 경우에 사회에는 사유재산 제도가 있느냐 여부에 따라 있는 경우는 자유주의 유토피아가 되고 없는 경우는 평등주의 유토피아가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급지위의 인공지능. 인공지능이 인간의 노예가 돼서 통제자인 인간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하는 거죠. 또는 초지능 인공지능을 개발하지 못하게 감시하는 일종의 게이트키퍼가 되어서 인간보다 지능이 부족한 도우미 로봇만이 개발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재밌는 시나리오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인공지능의 지위는 어떤 것일까요? 태그마크는 주변의 지인들에게 많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론을박으로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인공지능을 원합니까? 상급 지위에 신이 되어 있는 AI인가요? 아니면 중급 지위에 인간과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는 인공지능? 아니면 하급 지위로서 여러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런 인공지능을 원하시나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한참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다음 수십억 년과 그 너머. 태그마크의 상상력은 한참 더 나갑니다. 앞으로 펼쳐질 수십억 년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뻗어나가죠. 이 장에서 그는 초지능 인공지능이 우주를 확장하면서 자원을 획득하고 번성해 나간다는 시나리오를 펼칩니다. 예컨대 다이슨 구라는 태양을 둘러싼 거대한 인공의 구체를 우주 공간에 만들어서 그곳에 인간과 AI가 살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다이슨이라고 하는 천체 물리학자가 고안해낸 개념이죠. 물질로부터도 에너지를 더 많이 끌어낼 수 있다고도 합니다. 인간의 경우에 음식에서 얼마 정도의 에너지를 끌어내는지 아세요? 무려 100억 분의 1. 100억 분의 1 에너지만을 우리는 음식에서 끌어냅니다. 너무 조금이죠. 만약에 우리가 100억 분의 1을 끌어낸다면 하루에 음식을 반만 먹어도 되겠죠. 자, 하여튼 핵 원자로는 좀 더 효율적이에요. 그래봤자 1000분의 1 정도죠. 앞으로는 태양의 핵융합처럼 100분의 1 수준으로 에너지를 끌어내는 기술이 실현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블랙홀, 퀘이사, 우주여행과 같은 물리학 이야기들이 책에는 장황하게 나옵니다. 그가 물리학자임을 다시 상기해 주죠. 그러던 중 한 가지 재미있는 대목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인공지능 AI가 다른 행성에 정착한 후에 인간을 불러들이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 하는 물음을 제기한 겁니다. 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간의 DNA를 이용해서 아기를 만든 후에 인공지능이 키우는 겁니다. 재밌죠? 보모가 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성인을 복제하는 건데요. 지구에 있는 원본 인간의 기억까지도 그대로 복제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상상만으로도 재미있습니다. 태그마크는 과학자나 SF 작가들이 우주여행과 정착에 대해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점에 불만이 많습니다. 그는 초지능 AI 도움으로 인간이 그 일을 충분히 해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때쯤이면 인간과 AI가 디지털의 형태로 전송이 될 수 있으며 은하계 사이의 여행이 아주 쉬울 것이라 예측합니다. 그에 의하면 지금껏 이 우주에서 진화한 최고의 지적 생명체는 인간입니다. 외계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이 현명하게 기술을 발전시킨다면 거대한 우주를 생명이 반짝이는 불꽃의 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더 어려운 질문에 태그마크가 도전합니다. AI가 과연 좋은 목적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사실 태그마크 본인에게 있어서 상당히 껄끄러운 질문이 바로 AI가 목적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인간이 AI의 목적과 관련해서 세 가지 질문에 해답을 찾지 못한다면 인간의 미래는 아주 암울하다고 합니다. 그 질문 세 가지를 볼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목적을 배울 수 있을까? 두 번째 질문, 인공지능이 인간의 목적을 채택할 수 있을까? 세 번째 질문, 인공지능이 인간의 목적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렇게 세 가지. 인간의 목적을 배우도록 하고
인간의 목적을 채택하도록 하고 인간의 목적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질문이라는 거죠. 과연 그걸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태그마크 박사의 판단에 의하면 솔직히 아직 인간은 이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했고요. 해답이 있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답을 찾는다고 해도 인공지능에게 그러한 목적을 갖게 하는 데에는 아주 짧은 시간만이 주어진다고 해요. 즉, 인공지능의 지능이 인간을 이해할 만큼 높아진 순간부터 시작해서 몇 시간에서 며칠 정도까지라는 겁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인공지능은 인간이 통제하기 힘들 만큼 영리해진다는 거죠. 이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인공지능을 풀어놓는다면 이는 인간의 멸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이 된다고 그는 염려합니다. 그는 이에 대해서 흔한 염려가 아닌 아주 심한 염려를 하고 있어요. 그 염려가 너무 심해서 런던 과학박물관을 나설 때 눈물까지 흘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이라는 종이 이렇게 멸종하는가 생각을 한 거죠. 많이 할수록 염려도 깊은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하나 어려운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AI가 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이 책의 마지막에서 태그마크는 인공지능이 의식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를 파헤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역사적으로 기나긴 논쟁에도 불구하고 의식이 무엇인지 합의된 정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그마크는 나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의식이란 곧 주관적인 경험이다. 의식 이퀄 주관적 경험. 그렇다면 인공지능은 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요? 태그마크의 논리에 의하면 기계도 스스로 주관적인 경험을 할 수 있으므로 의식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기계의 의식은 그 의식을 탄생시킨 물리적 기질과는 상당히 독립적이라는 거죠. 가령 물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을 그리는 파동이 나타나는데 이때 파동의 패턴은 곧 의식이고 물은 곧 물리적 기질인 셈이죠. 다시 말하면 물리적 기질은 일종의 매질과 같은 것이며 의식은 그 매질을 바탕으로 탄생하는 비물질적인 일종의 형이상학적인 무엇입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의식은 윈도우, 맥, 안드로이드와 같은 OS와 무관하며 더 나아가서 트랜지스터, 광회로 또는 다른 하드웨어 등과도 무관합니다. 그에 의하면 이러한 인공지능의 의식은 감각질, 즉 감성마저도 가질 수 있고 더 나아가 자유의지가 있다고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제 생각을 잠깐 말해 보겠습니다. 태그마크가 뭉뚱그려서 이해하고 있는 의식과 의지, 감성은 서로 다른 것들입니다. 좀 자세히 말하자면 모든 것들은 5가지 요소를 지니고 있는데 물리적 실체와 함께 생각, 감성, 의지, 의식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물리적 실체, 생각, 감성, 의지, 의식 이렇게 5가지죠. 비유기체인 원소의 경우에는 이들 요소가 지극히 단순한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유기체인 생명의 경우 그 진화의 정도에 따라 단계가 점차 고도화됩니다. 즉 생명체는 진화하면서 이들 5가지 요소들이 정교하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달해서 통합적으로 작동합니다. 그 최상위에는 인간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인간도 조각조각 나누어버리면 통합적인 작동은 멈추게 되죠. 그리고 단순한 단계의 원소들로만 존재합니다. 따라서 인간으로서의 생각, 감정, 의지, 의식은 해체됩니다. 결국 AI는 진화의 과정을 따르지 않은 원소들의 집합이므로 물리적 실체와 함께 물리적 원리에 따른 작용과 반작용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인간과 같거나 인간을 능가하는 생각, 감성, 의지, 의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기계적인 작용과 반작용에 의한 연산과 추론, 기억 등의 능력이 인간보다 뛰어날 뿐입니다. 그래서 AI를 인간이 만들어낸 후 이걸 최후의 걸작이라고 스스로 느끼면서 자랑스러운 후손으로 간주하고요. 인간이 스스로 이 우주에서 자발적으로 퇴장한다는 건 우스운 일입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냐고요? 책에 보면 그런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더 나아가서
인공지능이 이 우주에 창궐 하면서 우주의 의미를 부여하고 감상할 것이라는 가정 또한 망상에 불과합니다. 물론 태그마크 박사가 이런 주장을 명백하게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의 책을 읽어보면 그런 가능성이 여기저기 슬그머니 비칩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요, 초지능 AI에 대해서 색다른 측면에서 많은 생각을 촉발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먼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는 나름 재미도 있고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먼 미래라 그런지 피부에 와닿지는 않더군요. 1만 년 후, 그 뒤에 수십억 년의 미래, 저 죽은 뒤에 한참 뒤의 일이 아닙니까? 하지만 태그마크는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2014년에 생명의 미래 연구소를 설립해서 기금을 모으고 인공지능이 좋은 목적을 갖도록 하기 위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아는 아주 유명한 분들이 여기서 보드 멤버로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참 고마운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이상으로 맥스 태그마크 박사가 쓴 라이프 3.0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